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일의 확대를 해야겠네요. 코일의 노점 온도 또는 우리가 표면 온도라고 하죠. 코일의 표면 온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저번 영상에서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제가 노점 온도를 영상 찍다 보니까 정확히 좀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결국 어떤 공조기에서 실로 냉방을 할 때 그냥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설치된 냉방 코일을 지나서 우리가 냉방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냉방 코일의 온도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매우 덥고 습하기 때문에 여기서 냉방뿐만 아니라 제습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냉방 코일은 전부 습식 코일이라고 해서 제습을 포함하고 있으면 습식 코일이고 냉방만 하면 건식 코일입니다. 습식 코일로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방을 하기 위해 제습을 같이 하기 위해 코일의 노점 온도를 어떻게 구하냐? 영상 찍은 지 좀 된 것 같아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한 설명을 한번 좀 부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내 온도가 목표 온도가 26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름이니까 바깥엔 더 더울 거고 더 습할 거예요. 그쵸? 얘가 바깥이 뭐 한 35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실내 온도인 26도는 우리가 냉난방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밖에가 35도라면 얘는 점점 더워질 거예요. 사람도 숨도 쉬고 이런 방향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텐데 우리가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거꾸로 얘와 상쇄되는 방향으로 요 라인 안에서 냉방을 해주게 되면 그 공기를 공급해주게 되면 이걸 좀 잘라야겠네요. 우리가 이 부하를 처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처리해야 되는 이 각도, 요 각도죠. 요 세타, 요 각도를 우리가 현열비라고 부르는데 센서블리티 팩터인데 정확히는 룸 센서블리티 팩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환기를 안 하고 열만 발생하고 침입된다면 이쪽으로 그 라인만큼 따라서 뭐 요 1번 지점에 따른 공기를 공급을 하든 2번 지점에 따른 공기를 공급을 하든 예를 들어서 2번 지점은 많이 추우니까 공기를 뭐 10만 공급 순환하면 될 거고요. 이쪽은 좀 여기 한 대충 15도라고 해볼까요? 여기는 뭐 한 24도, 24도로 26도를 유지하려면 공기를 뭐 30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넣어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숨을 쉬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내부 공기만 순환하는 게 아닌 외부 공기를 같이 도입을 해서 환기를 같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 있던 공기와 외기의 공기가 혼합을 돼서 믹싱 챔버 안에서 일정 온도를 이렇게 형성을 할 거고요. 실제 우리 공기는 여기서부터 냉방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이때 실내에서 발생하는 열과 QS라고 해볼까요? QT, QR이라고 하겠습니다. 룸에서 발생하는 부하만 우리가 처리하면 된다면 이 각도에 따라서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서 만나는 이 지점을 우리는 장치 노점 온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요 외기 환기를 같이 해버리니까 이 공기로 공급을 하면 우리가 이 코일을 지나갈 때 이 원하는 위치의 공기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추운 코일 온도를 만들어야 이 파란색 경로상 안에 만나는 교차점을 형성하게 되고 여기 상태를 만들어야
이 룸 센서비리티 팩터인 현열비를 따라서 실내를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실제로 냉방을 해야 되는 부하 공기량은 여기 지금 뭐 3번이라고 해볼까요? 3번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하늘색 선과 교차되는 공기를 만들어야만 현열비 상태의 선 안에서 공기를 공급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얘보다 더 밑에 온도의 코일 온도를 얻어야 이걸 교차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위면은 아예 만나질 않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날 텐데 뭐 임의로 이렇게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 지점 실제로 우리가 외기부하가 포함돼서 같이 제거해줘야 될 열량을 가진 온도를 우리가 코일의 표면 온도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온도를 우리가 코일의 장치 노점 온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뭐냐? 설계하는 사람마다 뭐 이렇게 여기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좀 더 극단적으로 그려볼까요? 쉽게 하려고 하니까 말을 더 어렵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만약에 외기가 만나서 원래 현열비가 이렇게 거의 평행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가 설계하는 사람 따라서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코일의 노점 온도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거죠. 뭐 1번, 2번, 3번. 뭐 이게 지금 제가 선으로 걷지만 이게 엄청 많잖아요. 그럼 코일의 노점 온도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는 결국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코일의 장치 노점 온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방법은, 기본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네요. 우리가 바이패스 팩터 BF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바이패스 팩터가 그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값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 만약에 바이패스 팩터가 뭔지 강의했으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제가 위에 링크 오른쪽 상단에 해드릴게요. 바이패스 팩터가 0.1이다. 그러면 어차피 10%의 공기는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90% 공기만 코일과 면한다는 거기 때문에 좀 위로 높게 그리겠습니다. 살펴보면 애초에 룸 현열비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 현열에서 이렇게 선이 갈 텐데 이 비율이 얘가 9, 얘가 1인 부분으로 설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길이비를 따지는 거죠. 결국은 어차피 바이패스 팩터라면 공기가 90%만 요 목표의 높이까지 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 온도까지 여기서 100%가 도달하는 게 아니고 90% 길이가 요 교차점의 위가 되도록, 밑에가 10%의 길이가 되도록 바이패스 팩터를 가지고 그냥 선 그으면 되는 거죠. 몇 센치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선의 길이가. 즉 위에가 우리가 만약에 L1이라 그러고 밑에가 L2라 그러면 L2분의 L1이 9가 나오도록 설계를 하면 우리가 이 9라는 값은 결국 1 마이너스 바이패스 팩터 값이 되겠죠. 식으로 쓰니까 좀 어려우실까요? 결국 우리가 바이패스 팩터를 뺀 만큼이 1 마이너스 바이패스 팩터가 L1이 되게 되고 1 마이너스 L1이 L2의 길이가 되도록 설계를 하면 우리가 결국 이 코일의 노점 온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 잘 안 쓰겠죠? 왜냐면 바이패스 팩터 보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또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3번인데 두 가지 방법은 뭐냐? 상대 습도를 이용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워낙 공조기도 많이 쓰고 제조사에서 기술 성능이 많이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이 냉방 코일을 지날 때요,
이 냉방 코일을 지나면 이 만난 애들의 공기가 상대 습도는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옆에서 해볼까요? 우리가 결국 위치가 그려서 해보겠습니다. 공기선도에서 우리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좌측으로 가기 때문에 냉각이라고 하고요. 요 세로선으로 봤을 땐 밑으로 가기 때문에 냉각 제습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습기를 분명히 제거한 건 맞는데 여기서 제거한 습기는 절대 습도에서에 있는 수증기량은 분명히 제거가 됐는데 공기가 차가워지다 보니까 상대 습도는 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상대 습도는 이런 식으로 선으로 표기가 됐었죠. 그래서 뭐 여기가 100% 선이 됐을 거고요. 당연히 여기가 95%, 여기가 뭐 90%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지금 얘를 좀 더 가로로 가야 되는데 너무 높여가지고 자 이렇게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B 지점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만약 80%였다고 봐볼게요. 그러면 냉각 제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습기의 절대량은 제거됐지만 여기 물방울이 맺혀서 떨어졌지만 이 공기의 상대 습도는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97, 8% 이런 식으로 습도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테스트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습식 코일을 지났을 때 공기의 상대 습도는 보통 95% 정도의 습도를 갖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또 그려보면 결국 우리가 아까처럼 그렸을 때요. 그냥 일단 거보겠습니다. 이 교차점을 일단 모르는 거죠. 코일 노점 온도를. 우리가 왜 이렇게 이쁘게 안 그려질까요? 처음에 요 각도, 요것을 우리가 룸 센서빌리티 팩터였죠. 그리고 여기 1번이 실내 공기였고요. 2번이 실외 공기였어요. 그러면 어차피 상대 습도선은 이 공기선도 안에 그려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 95% 선을 따라서 우리가 이 혼합 공기의 온도는 구할 수 있잖아요. 1번과 2번을 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95%가 되는 이 상대 습도의 교차점을 이렇게 크로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을 따라서 거진 이 부분이 코일의 장치 노점 온도가 되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센서빌리티 팩터를 따랐으니까 그냥 장치 노점 온도가 될 거고, 이때 요 빨간 선의 요 세터, 이게 원래 거꾸로 그려야 되는데 총 현열비가 되는 거고, 얘는 룸 현열비가 되는 거죠. 즉 룸 현열비와 포화 증기압선의 교차점이 장치 노점 온도고, 총 현열비와 요 100% 상대 습도 선의 교차점이 코일의 노점 온도가 되는 거죠. 이 각도를 못 구하니까 그냥 여기 상대 습도 95%의 선을 따라서 우리가 교차점을 그려주면 요 장치 노점 온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좀 멀어 보이지만 멀 수도 있고 안 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저도 이걸로 합니다. 온도차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공조 설비에선 사용할 수 있는데 뭐 항온항습실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겠죠. 자, 일단 똑같아요. 우리가 실내 공기 1번, 실외 공기 3번, 2번 할까요? 2번. 이 두 가지가 혼합돼서 우리가 애초에 이런 룸 센서블 히트 팩터 현열비가 있을 거고, 이 교차점을 첫 번째는 우리가 바이패스 팩터를 가지고 구했고요. 두 번째는 상대 습도를 해서 이 지점을 잡았어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또 뭐가 있냐? 이것도 결국 통밥에 의한 건데, 통밥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우리가 실내를 유지하고자 하는 온도가 26도라고 만약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다 해보면 공급해야 하는 온도는 이 실내 온도보다
10도에서 12도 정도가 더 낮은 공기를 공급하게 돼요. 그래서 14도에서 실제로는 16도의 공기를 공급해서 우리가 26도를 맞춘다는 거죠. 왜냐면 실내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만큼에 상당하는 공기를 투입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요 1번 지점의 온도가 26도였다면 애초에 여기서 눈금이 온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10도 정도 또는 12도 정도 낮은 지점을 찾아서 여기서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찍은 데를 기준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또 그걸 또 교차점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나는 실내 온도가 26도지만 여기 대충 약 16도 정도 되는 공기를 공급할 거니까 애초에 이거를 우선적으로 찍고 나서 총현혈비선을 그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총현혈비선을 그리면 당연히 여기 포화 액선의 교차점이 코일의 노점 온도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배우던 건 다 현혈비예요. 근데 룸의 현혈비입니다. 이게 실내 부하의 전체죠. 그러니까 벽에서 침입하는 열, 뭐 지붕 유리에서 침입하는 열, 사람한테 나는 열, 뭐 전열기기나 전등기구에서 나는 열까지. 그게 발생하는 열은 요만큼만 치우면 되는데 우리가 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외기 부하를 더하게 돼서 이쪽에다 해야겠네요. 더하게 된 애가 우리가 그랜드, 즉 총 현혈비가 되는 거고, 이 현혈비, 룸 현혈비를 따라서 교차점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장치 노점 온도라고 하고, 우리 실제로 외기 부하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그랜드 총 현혈비를 따라서 구해야 되는 게 실제 우리의 코일의 표면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코일의 표면 온도라고 하냐면, 노점 온도라고 하냐면, 실제로는 좀 더 해볼까요? 이건 잘 안 나오는 내용인데, 코일에 노점 온도가 있고 코일에 표면 온도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코일은 노점 온도라는 게 원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공기선도예요. 즉 공기의 상태값과 수증기의 상태값을 표현하는 내용인데, 코일은 고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될 때 코일의 표면 온도라고 표기를 하게 되면 원래 공기선도에는 이 코일의 온도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코일이 있다고 볼게요. 다 잘라서.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얘를 만나서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여기 이 바로 옆에 있는 공기의 온도와 에어의 이 코일의 온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사실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 온도라는 말을 공기선도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코일의 장치 노점 온도라고 해서 장치의 온도다라고 우리가 여기에 ADPC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코일은 노점이 없잖아요. 공기가 액체로 우리가 맺힐 때 이슬점이 될 때를 우리가 노점 온도라고 하는 건데, 코일은 맺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노점 온도란 말이 없지만 우리가 표면 온도를 공기선도에 표현할 수 없어서 노점 온도란 말을 쓰는 거죠.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